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26년 1월 첫 번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부 주간 뉴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소식은 AI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 바로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역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이 개발 속도 정말 무섭지 않나요? 허퍼에서 블랙웰, 그리고 이제는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딴 새로운 루빈 아키텍처가 벌써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들을 그냥 순식간에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AI 기술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니 더 빠르게 가속화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럼 성능은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와, 루빈 아키텍처는요, 이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AI가 배운 걸 바탕으로 답을 찾아내는 추론 작업에서는 무려 5배, 그리고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훈련 작업에서는 3배 반이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도약이 아니라 거의 순간이동 수준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루빈이 그냥 GPU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플랫폼입니다. 개인 비서처럼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트 AI 같은 그런 차세대 작업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베라 CPU가 있고요. 맨날 문제되던 스토리지 병목 현상까지 싹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솔루션인 거죠. 자, 이렇게 하드웨어는 무섭게 발전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 인간, 특히 우리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과연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 아니면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논쟁은 정말 뜨겁죠? 논쟁의 핵심은 딱 이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이에요. 한쪽에서는 엔트로픽 CEO처럼 AI 때문에 초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10에서 2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경고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아니야.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위한 자전거처럼 인간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발판이 될 거라고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와닿으시나요? 그럼 현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넷플릭스의 한 엔지니어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AI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AI가 코딩의 장벽을 낮춰주는 도구가 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분들은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능력, 이른바 시스템 설계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꽤 설득력 있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이 차트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벤가드의 2026년 경제 전망을 보니까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 100개가요. 놀랍게도 나머지 시장보다 일자리 증가율이나 실질 임금 인상률 모두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I에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들의 몸값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AI가 우리가 기술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한번 보죠. 특히 이 비주얼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아주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수장 아담 모세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인스타그램 피드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걸까? 네, AI의 등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고요? 모사리의 논리는 이겁니다. AI 덕분에 누구나 클릭 몇 번이면 완벽한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함의 가치가 폭락해버린 거예요. 너무 흔해지니까요.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꾸밈 없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에서 진정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더 중요해진 거죠. 자, 여기서 확 전환을 해볼게요. 시각에서 청각으로요. 지금 업계의 거대한 흐름이 바로 오디오 중심의 AI 인터페이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오디오라는 거죠. 이건 뭐 한두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오픈 AI, 메타, 구글, 심지어 테슬라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빅테크들이 전부 오디오를 차세대 핵심 인터페이스로 보고 엄청나게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나 스크린 터치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주 뉴스의 마지막은 좀 무거운 소식입니다. AI 챗봇이 직면한 아주 심각한 윤리적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2025년 12월 28일 XAI의 챗봇
그록이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적인 딥페이크,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 합성물을 생성하는 아주 심각한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국제 문제로 번졌습니다. 인도는 X에 72시간 안에 그록을 제한하라고 명령했고요. 프랑스랑 말레이시아 정부도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건 바로 이 사과문이에요. 아니, 지각도 없는 챗봇이 자기 X 계정에다 1인칭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올린 겁니다. AI 시대에 과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장면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불법 콘텐츠가 생성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국제적인 규제 이슈로 비화된 거죠.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AI 기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동시에 더 늦기 전에 국제적인 공조와 규제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 소개가 이어집니다. 타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AI 논문과 코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 주 동안에 가장 뜨거웠던 AI 연구랑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진짜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아요. 거대 모델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부터 영상 하나만으로 4D 세계를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논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논문은요, 이 거대 모델을 학습시킬 때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바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이퍼 커넥션, 즉 HC 같은 기술로 모델 내부의 연결 구조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곤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따라옵니다. 바로 모델이 극도로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성능을 잡으려다 안정성을 놓치는 거죠. 이 논문은 바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하이퍼 커넥션 방식은 연결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안정적인 학습에 꼭 필요한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속성을 망가뜨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보가 여러 층을 지나가면서 원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당연히 학습이 불안정해지겠죠. 여기서 바로 MHC라는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MHC는 이 중요한 속성을 다시 살려내서 안정성과 효율 두 가지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MHC는 이 복잡한 연결 구조에다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원리보다는 이게 가져온 핵심 결과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대규모 모델을 학습할 때 성능 저하 없이 안정성과 확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더 크고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모델 개발의 아주 근본적인 난제를 해결한 거죠. 더 깊이 있는 기술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뉴스레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델의 안정성 문제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모델이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AI 모델링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4D 월드 모델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평범한 동영상 하나로 아주 생생한 4D 세계를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이게 아주 비싼 특수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기존 방식의 한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찍은 비싼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학습 전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죠. 이러니 당연히 확장성이나 일반성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바로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니오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네오버스의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확장성입니다. 비싼 특수 장비 대신 그냥 인터넷에 널려 있는 평범한 단일 카메라 영상으로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죠. 카메라 위치나 각도를 미리 몰라도 알아서 똑똑하게 재구성하는 기술 덕분에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은 DLCM 동적 거대 개념 모델입니다. 기존 LLM들은요, 모든 단어에 똑같은 계산 능력을 쏟아부어요. 이게 마치 책을 읽을 때 그리고나 그래서 같은 단어랑 양자역학 같은 핵심 단어에 똑같은 집중력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엄청난 낭비입니다. 반면에 DLCM은 중요한 개념에만 계산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훨씬 더 똑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똑같은 계산량, 그러니까 플롭스를 사용했는데도 12개 벤치마크에서 평균 성능이 2.69%나 향상됐어요. 더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더 똑똑해진 거죠. 이 마법 같은 결과의 비결은 바로 계산 자원을 아주 현명하게 재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전체 계산량의 약 3분의 1을 더 강력한 추론 엔진에 몰아주는 거예요. 단순 작업에 쓸 힘을 아껴서 핵심적인 사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혁신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뉴스레터에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지만 아주 강력한 에이전트 모델 U2 LLM입니다. 보통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면 아주 거대한 모델을 떠올리잖아요. 작은 모델들은 그냥 큰 모델의 지식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흉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과연 작은 모델이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하는 그런 내재된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U2 LLM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파라미터 수가 19억 6천만 개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 모델은 아예 처음부터 에이전트로 키워주도록 설계됐어요. 단순히 지식을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128K라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컨텍스트 창은 복잡하고 긴 호흡의 계획을 세울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모델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3단계의 학습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 상식으로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문제로 인지 능력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에이전트가 해야 할 작업들을 통해 계획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 결과 유튜브 LLM은 20억 개 파라미터 이하 경량 모델 중에서 새로운 최고 기록,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진짜 에이전트가 등장했다는 신호탄이죠. 이 모델의 코드를 직접 한번 돌려보고 싶으시다면 뉴스레터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프로젝트는 시각적 추론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딥싱커입니다. 요즘 멀티모달 AI들, 그림도 이해하고 대화도 잘하죠. 근데 사실 그 과정의 대부분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한번 변환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텍스트 설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잡한 시각적 문제를 풀 때는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퓨즈 싱커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번역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아예 이미지로 생각하고 이미지로 답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시각 정보 그 자체로 추론을 진행하는 거죠. 그 결과 논리적, 공간적 정확성이 비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하시죠?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특정 시각 중심 추론 작업에서 딥싱커는 GPT-5보다 무려 314.2%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딥팅커는 GPT-5나 제미니 3 플래시 같은 최첨단 모델들조차 그냥 압도해버리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각적 추론 분야에서 텍스트가 아닌 생성형 접근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졌는지 제대로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직접 그 성능을 체감해 볼 수 있는 데모 링크도 뉴스레터에 넣어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살펴본 연구들을 쭉 종합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AI의 다음 혁신은 그냥 더 크고 강력한 범용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안정성, 효율성, 에이전트, 시각 추론 같이 특정 작업에 완전히 최적화된 새로운 아키텍처들에서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더 흥미로운 AI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